안녕하십니까?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은 성해방과 문화혁명 그 사상이 상당히 침투되어 있죠. 공식 교육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 교과서와 다름없는 역사관을 침투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주의 그 변형 이론, 그리고 공산사회의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성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에 있어서 문화적 접근 방식이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도덕교과서, 그리고 기술가정, 사회교과서, 그리고 전 영역에 골고루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첫 번째 성혁명이라는 걸 표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리버럴리즘에 나온 남녀평등이나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변이된 개념으로 과거에 그 이제 하드 파워 전략인 공산혁명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회를 전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성국가를 둔다든지, 아니면 점령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은 현대전에서는 별로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좌파 혁명가들이 또 공산주의자들이 고안해낸 개념이 바로 성혁명 사상입니다. 문화혁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마르크시스트들, 그리고 헤게모니, 그람시안들, 또 그리고 실제로 좌파 행동주의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고안한 개념이고, 이런 국제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이러한 그 혁명 활동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하기 위해서 성혁명을 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의 목표는 가정, 그리고 전통사상, 그 기독교 사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은 왜 그러냐 하면요, 서구의 그 대부분의 그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지 기본 가치관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이제 개신교를 많이 바탕으로 하고 있죠. 또 가톨릭과 그런 것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방식, 그리고 또 가정, 뭐 일부 일처로 하는 가정 제도, 그리고 사람을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정신적인 가치도 파괴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누나, 나 이렇게 있는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 여럿, 어머니 여럿, 또 그리고 자식 여럿, 그런 게 가정이다. 남자 엄마, 남자 아빠, 뭐 이런 것도 가정이다. 이 세상의 성은 남성, 여성으로 된 게 아니라 50개의 성이고, 또 하루에도 너는 뭐 남성, 여성, 여성에서 남성,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장은 사실 리버럴리즘으로 위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일단 생존을 해서 거기에서 합법투쟁을 해야 하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불법투쟁, 혁명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처음에는 진보, 리버럴리즘, 그 다음에 인권, 이러한 것을 표방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고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는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민화 수단으로 인민들을 성문란을 조장합니다. 만한 공산국가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좌파 운동가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그 조직 속에서 성문란을 은연중에 조장하고, 그리고 남녀의 1대1 사랑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해야 하고, 전체주의 독재자의 어떠한 도구로, 희생자들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을 바탕으로 한 믿음, 책임, 사랑, 이런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설 속에서나 영화, 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래된 세대, 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 엄마 아빠한테도 동물하고 부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죠. 이런 것이 그냥 영화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괄적 성교육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이러한 문화혁명, 성혁명 사상들이 그러면 좌파 사상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버럴리즘, 좀 약간 자유방임적인 성교육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제가 화면상으로 자유방임적인 성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사회가 개방화되고 성관계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느니 안전하게 피임을 가르치고 콘돔을 지급하고 안전한 교육, 성교육 예방 교육을 하자. 뭐 이런 입장이 자유방임적인 성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많은 좌파 단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민주당 일각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성해방 사상, 기존의 그 좌파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이 도입하려고 그러는 이런 것은 사실 그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것들이 상당히 좌파들의 성혁명 사상 오래전부터 고안된 개념입니다. 교육을 어떤 세뇌화 도구나 의식화 도구로 사용하고 체제 전복 수단을 일환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전략을 이 사람들이 고안해 냈습니다. 여러분들 구소련의 그 방식이라든지 이제 중국 혁명 또 그리고 세계 여러 좌파들이 고안한 개념입니다. 그걸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직접 주입이 있습니다. 세뇌하죠. 두 번째는 전통 사상을 파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력저하를 유도하는 겁니다. 사고력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좌파 사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변이된 관념으로 이제 침투시키는 듯이 이것이 이제 성혁명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기심, 탐욕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반전통의식 방조. 그러니까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도 마음대로 성적 자기결정에 의해서 성교를 해도 된다. 또 성인과도 성교를 해도 된다. 낙태도 너의 권리다. 재생산의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고 상당히 자신들을 위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새삼스러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 좌파 성혁명 그리고 체제전복 수단으로 활용했던 개념들입니다. 공산혁명에 성공했던 나라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절제를 바탕으로 하는 성교육, 기존의 책임, 사랑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이제 구태의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일부러 이미지화 작업을 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글로벌리스트들, 이건 뭐 좌파들은 아니죠. 글로벌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좌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세뇌화시킬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을 포섭할 필요 없고, 모든 조직을 우리가 장악할 필요는 없다.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장악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과 그 다음에 샤프 파워 전략이죠. 돈과 여자로 주요 인사와 조직을 장악하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중국 공산당들이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고 있죠. 유네스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네스코도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이드라인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그 가이드라인의 뒤에서 그것을 준비해주는 사람들, 제공해주는 사람들은 급진적인 좌파 세력들입니다. Advocate for Youth라는 단체, 좌파 단체가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네스코가 포괄적 성교육을 하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보면은 좀 국제기구에 대해서 신뢰성이 강한 편이고 약간 사대주의 성향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국제기구든 그것이 누구의 영향권에 있느냐, 그리고 누구 돈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그것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이야기를 한다 해도 국제 표준이 아닌 거고요. 그거를 따르는 나라도 그럼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포괄적 성교육의 자유방임적인 포괄적 성교육을 보면은 첫 번째는 청소년도 마음대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는 학생들의 성관계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그리고 어린 12살, 13살이 임신을 했을 때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공포이고 두려움이고 그렇겠습니까? 흔히 낙태를 생각을 하겠죠. 청소년들한테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혼인 상태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축복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만 11살, 12살, 13살이 임신을 하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낙태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자유방임적이고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상당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피임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의료회사의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요, 콘돔 성공률은 82%, 자연주기법은 76%, 체외수정 70%, 경구피임량 성공률 91%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임이라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소년들한테 분명히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성관계를 주장한다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좌파 혁명사상으로서의 포괄적 성교육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목표가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인간을 성적 도구화해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도요, 전체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문란과 성도구화는 필수적인 이 사람들의 전술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영역을 넓혀 왔는데요, 급진적 페미니즘, 낙태, 혼전성교, 또 동성애 운동, 지금은 이제 포괄적 성교육까지 그 영역을 넓혀왔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좀 우리나라에도 2002 이제 공식 교육 과정에 도입을 했고, 그것이 사회, 기술, 가정, 도덕, 전 교과 영역으로 퍼져서 성혁명, 의식화 교육, 성혁명 세뇌화 교육, 이것으로 이제 영역을 넓혀 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요번 2022년 교육과정의 문제를 보면요, 중학교 보건교과서를 보면 청소년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호되지 않은 성의 취약성 이렇게 이제 위장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를 이제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요, 제가 동성애자들이라든지 트랜스젠더의 인권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을 갖다가 무시해도 좋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인권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좌파 혁명 사상이 침투되어 오는 방식은 기존의 이제 남성 여성의 양성평등을 무너뜨리고 기존의 이제 가정이라든지 또 성에 대한 인식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고스란히 이제 통일전선 전술이나 혁명 전술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좌파들이 가이드라인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고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짓을 하다가 다 거의 소멸되고 있고 또 거부되고 있고 또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의당 일각이라 민주당 일각 그리고 이렇게 체제 정복을 하려는 시대 대표된 수구 좌파에서 이게 우리나라는 상당히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자꾸 이걸 2022년 교육과정에 집어넣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고등학교 보건교과서를 보면은요, 재생산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선택하고 이럴 권리가
갖는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이제 낙태를 주장하고 낙태도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술가정 교과서를,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를 보면요, 동성애하고 동성혼 뭐 이런 것을 상당히 미화하는 데를 넘어서요, 정상 가정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자, 뉴 노멀 사회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갖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상 가정이 이들이 말하는 을 배격해야 된다는, 벗어나자는 정상 가정은 뭐냐면요, 일부 일처를 말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뭐 누나, 나, 아니면 오빠, 나, 이렇게 구성된 가정이 아니라요, 아버지 6, 뭐 엄마 7, 자식이 20명, 아니면 남자 아빠, 남자 엄마, 여자 아빠, 여자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뭐 동성, 트랜스젠더, 뭐 모든 것이 다 가정이다, 그게 뉴노멀 사회의 가정이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한 거죠. 정상 가정을 파괴해야만 이 사람들의 혁명가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요, 그 중학교 사회나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이번에 2022년 교육과정을 보면은요, 이렇게 혐오 표현의 금지를 해야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혐오자의 어떤 사람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혐오 표현이나 차별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맞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러는 것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뭐 나치를 찬양하고 뭐 소수민족은 학살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뭐 이러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그 행위 자체, 뭐 김일성을 왜 만세를 불러야 되느냐, 그 전체주의 사회인데, 그리고 동성애는 분명히 의학적 진실이 분명하고 에이즈하고 연관이 있다, 학문성교나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저널이나 분명히 의료학교에서 동성애는 에이즈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도 이제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이거 침해하기 위한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요, 또 혐오라든지 이런 단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것을 어떤 범위까지, 그리고 그 혐오라는 정의는 무엇인가, 이거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지하고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발상을 하는 기본적인 좌파들의 그 사고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요, 많은 부분 상당히 혼란 상태에 지금 있는데요, 청소년한테 학생들한테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청소년도 성교를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현재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을 보면은 성인과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당하게 돼 있죠. 그것도 위배되고, 교사로서 청소년들한테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동성애 행동, 예를 들어서 학문성교나 이런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성행위다,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좌파 교사들은 가르치고 있고요. 또 재생산의 권리로 낙태도 자유롭게 너희들은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동성애는 에이즈하고 관계에 있다는 의학적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인권만 강조하지, 동성애는 에이즈와 관계에 있다, 그런 의학적 진실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파 모험주의와 일부의 의견들을 너무도 보편적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청소년도 성교를 해도 되고, 학문 성교를 해도 되고, 동성애 뭐 이런 거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합의해 준 적 있나요? 그렇게 가르쳐 줘도 된다고 합의해 준 적 있나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교육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교육개정 시안이 만들어진 거서, 이것을 지금 교육부 장관도 없는 상태에 전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요직이나 상당히 사회 요직 자체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공식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그 좌파의 혁명 그리고 실험장으로서의 이러한 그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이 교과 과정에 담겨서는 안 되고요. 뭐 안전, 폭력 방지, 책임 이런 인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책임을 강조하는 성교육으로 이렇게 다시 재편돼야 합니다. 지금 좌파 모험주의 상당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지식들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기습적으로 좌파들이 교과서에 실으려 하는 이러한 것들,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은 철저히 좀 응징돼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근데 공식 교육 과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을 학교 공식 과정이나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살인도 해도 된다? 소수민족은 학살해도 된다? 그릇된 지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쳐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좌파 교사들은 교육을 무슨 혁명 수단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상당히 착각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좌파만큼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 부분이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이렇게 좌파 모험주의로 시도됐다가 지금 현재 다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고 거부당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전격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들의 그 스스로의 능력을 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좌파 모험주의 책동에 그렇게 넘어갈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뭐 문재인 정권에서 뭐 정부 요직을 좀 잡고 좀 그 국가기관의 권력기관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혹시 착각하는 생각이신가 본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의 체제 변혁이나 사회 변동은 국제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좌파 실험장이 아닙니다. 참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참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좌파 사람들이 권력기구를 잡고서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그러는 것에 거의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나 본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22년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교육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교육은요, 건강, 책임, 안전, 사회적 합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범위 내에서 사회적 용인 정도를 봐서 사회적 합의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지막 주사파와 마지막 좌파 모험주의, 그러니까 수구좌파의 모험주의 책동이 마지막에 불꽃을 활활 태우는 전 세계의 마지막 실험장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동 소멸시켜 버려야 되겠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